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기회박탈 예. 분노연합의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예. 이 대표님,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봐야 될 문제예요. 예,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청자들 연령층이 50대, 60대라서 애들 뭐 대학 다 들어간 연령이라 5, 6, 70대라 그래서 관심이 없다. 아니, 자기한테만 지금 지나가 버린 일이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 입시 때 있는 고3 부모들만 이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시 문제를 이야기하면 뭐 이 로스쿨에 못 들어가고 이 판검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또 취업 문제의 불공정성을 이야기하면 취업할 때 된 사람의 부모들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각자 개인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입 제도가 아니라 사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사회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공정하지 않은 그렇죠. 비공정성으로 지배해가면서 상류층이 또 상류층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문제이고 특히나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5, 60대 이상 연령층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떤 보수 성향의 시청자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념이 보수라면 보수의 저는 핵심 가치가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가 어떤 거 있는가? 이 관심 가지는 게 뭐 안보 경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방송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송 유튜브고 공중파고 지상파고 아무데도 안 해줍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송은 소장님 방송이 유일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시청자분들이 소장님 방송 중에 특히나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 우리 대입제도나 어떤 국가고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중요하냐면 그걸 확실히 알아야 남을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깨달으시면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입제도 이런 게 문제더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이 바로 서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꾸준히 시청을 하면서 본질을 깨닫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맨날 자극적인 현안에 벌어진 정치 이슈만 쫓아다니면 그런다고 사회가 맑아지냐. 만약에 보수가 집권한데도 이런 문제를 그래 깔아뭉개고 가면 그런 보수가 집권한다고 사회가 좋아지겠어요? 나는 지금 썩은 좌파들, 친북 좌파들만큼 썩은 보수가 집권하면 그것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분노를 하죠. 더 분노를 하는 게 그나마 저는 제가 지금 사회 운동하고 있는 요 분야 가치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자꾸 말씀드린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로스쿨들을 만들고 또 이런 음서제 대입제도를 만든 정당이고 바꿀 생각이 없는 정당이고 그렇다면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라도 이걸 깨닫고 한쪽이 잘못돼 가면 한쪽이라도 올바르게 가야지만 이게 그나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둘 다 이게 썩은 정당이면 이게 나라 미래가 어두운 거죠. 예. 저보고 뭐 어디다 대고 가르치려 그러냐 이런 사람도 있고 공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이 온 사회가 안보 이슈와 자유시장 경제의 위기만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이것부터 앞장서 싸워야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언제 있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 이슈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명박 박근혜 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나라 꼬라지가 저렇게 친북 종북 좌빨들한테 손도 못 대고 그래 가만히 앉아서 권력 내주고 탄핵당합니까? 그리고 또 저는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저는 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교육 문제, 공정한 제도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소장님께서 뭐 주중에도 또 다른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충분히 현안을 다루고 요 부분도 이렇게 저는 유일하게 뭐 유튜브 지상과 다 합쳐 유일하게 요 공정성, 공정한 제도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거에서 저는 늘 올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항상 제가 처음 인사할 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보십시오. 제가 한 분 한 분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러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교육 문제, 이제 시험 제도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올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제가 좀 부족한 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무슨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개그맨을 불러다가 예. 이 주제를 달아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민적 의무지.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주로 60, 70대 분들이 자신들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다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보고 신경 쓰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가 신경 쓰냐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문제가 아니다 기다. 그 다음에 안보와 무슨 자유시장 경제 위기라서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집권을 해봤자 그렇게 집권한 놈은 절대로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진짜 놈이라고 하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대중을 선동해서 집권한 사람은 놈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정치인이 한마디로 대권을 잡으려면 이런 문제가 몸에 체화되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안 쓰죠. 안 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을 늘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소장님 방송 보고 한 2, 3년 전인가 소장님 방송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늘 기득권과 싸우다가 임기가 마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기득권과 싸우느냐 아니면 영합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득권의 이익을 몸으로는 대변하면서 입으로는 공정 타령하고 개천의 용 타령하면서 쇼를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보고 그나마 지금 진실되게 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공정한 제도 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 기득권의 이익에 부합한 제도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득권에는요 친북, 종북과 숙골들이 제가 볼 때 따로 없어요. 기득권에 관련해서 아주 기묘하게 서로 담합을 하고 서로 간에 그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자 협조를 해요. 그 어떤 수준이냐면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이익에 있어서는 네, 눈빛만 주고받아도 이거구나 이렇게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 가르친다고 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저라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깔아뭉개고 가면서 집집마다 전부 피해를 보는데요. 다만 내 자식은 또 수시를 의해갖고 소 뒷발에 쥐잡듯이 덕 좀 봤으면 로또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심정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회가 변화되거나 개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여러 이제 자료도 찾고 해외 자료도 찾는데 그런 이제 해외 학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유례가 없는 급속한 발전, 뭐 산업화든 민주화든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건 그 핵심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육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저는 공정했기 때문에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처럼 음서제가 되고 기득권들의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깜깜이로 만들어가지고 이 계층이 양극화되고 이렇게 가면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국민성, 의식, 또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스키가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새벽까지 19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이 손석희에 조사받을 때는 그 두 가지 주제 아닙니까? 폭행과 예. 그다음에 배임. 예. 근데 그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면 내가 볼 때 5시간이면 떡을 치는 조사인데 예. 저걸 19시간이나 받았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확인할 게 이제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손석희가 이제 언론에 했던 얘기랑 예. 또 막상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네. 또 다른 어떤 이제 혐의들이 있지 않았나. 예. 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게 좀 많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뭐 장기정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자유청년연합입니까? 뭐 거기서 예, 자유청년연합일 겁니다. 그 손석희의 배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녹화한 월요일 날 월요일입니다. 이제 병순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완료됐습니까?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왜 뺑소니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을 하게 됐습니까? 예, 예. 이제 기사를 보니까 손석희가 2017년도 4월 달에 거기 교회 공터 주차장에서 과천에. 예, 과천의 교회 공터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예. 이제 박은 거죠, 차를. 예. 박았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예. 또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로 박았다는 거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예. 그런데 도주를 한 거죠. 예.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이제 부상자가 있으면 구호할 의무가 있고 예. 또 사고가 났으면 예. 사고 처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그걸 불이행하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예. 속된 말로 뺑소니 이 혐의가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는 2010년에도 예. 강남의 한 도로에서 예.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예. 뺑소니를 치다가 기사가 세워서 예. 하니까 한 여성을 옆에 있었다. 예. 이런 진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7년 만에 상습적인 뺑소니를 하고 있다. 또 동승자가 뭐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주장이 예. 있고요. 예. 유사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자, 이 뺑소니 제가 손석희가 예. 이제 그날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서 예. 명함을 내주고 예. 다음 날 150만 원을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단은 뺑소니 치다 잡혀서 예. 명함을 주고 다음 날에 송금을 했고 예. 기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예.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 사후적으로라도 서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예. 또 이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합의가 됐더라도 처벌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예. 보니까 공권력이 그렇죠. 예. 둘이 간에 모든 문제를 돈이나 합의로 체결할 수는 없고 예. 불법은 불법이다. 그렇죠. 폭행 같은 경우에도 합의해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예.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상의 폭행은.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뺑소니가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고발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예. 하면 아무래도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예. 죄는 성립하는 뭐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네. 뇌물을 받았다가 예. 돌려줬다고 해서 그렇죠. 뭐 모르고 받았으면 예, 예. 나중에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라는 그런 증빙이 되면 무죄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뇌물임을 알고도 보관해놨다가 사후에 돌려주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거는 뇌물죄 성립에는 배남이 없고 없죠, 예. 참조 사항이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뺑소니를 한 건 죄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 그 대인 뺑소니 예. 그냥 서 있는 차량을 받고 갔을 때는 사후적으로 서로 송금을 하면 뭐 경찰이 관여 안 하는 부분이지만은 예. 보험 처리를 하거나 예. 사람이 탄 차를 이렇게 들이받고 그렇죠. 뺑소니를 쳤을 때는 예. 이 법적 처벌 대상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합의를 예, 해도요. 맞습니다. 예. 예. 자, 보통 보면 예. 사고 발생 직후에 예. 뭐 그 정도 등이 깨질 정도면 쿵 했을 건데 예. 또 이 EQ 뭡니까 900입니까? 손석희의 예, 예. 차 제네시스. 회사에서 예, 제공. 옛날에 에쿠스죠. 예, 요즘은 뭐 제네시스 EQ 900이라고 그죠. 최고 비싼 예, 최고 비싼 차고 뭐 한 1억쯤 나갈 거예요. 1억 예 이상.
근데 그 차가 보통 뒤로 후진하면 이 차량에 후진 이 등이 카메라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 보일 거고. 그래서 사고 발생 직후에 피해자가 레카차에서 내려서 예. 차량 트렁크를 두드렸음에도 이 손석희는 이제 그러면 자기도 내려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 예. 이 확인, 피해 유무 정도를 예.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고 예. 이제 뺑소니를 쳤고 그렇죠. 1km를 따라가서 신호 대기한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서 피고발인의 하차를 이렇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2km가량 도망을 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신호 대기할 때 예. 레카차 기사가 예.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두들기면 예. 이 조수석이죠. 예. 예. 조수석. 조수석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바짝 붙여서 옆에 이렇게 두들겼으면 예. 조수석이. 예. 그러면 조수석에 누가 탔는지를 그 정도 붙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밤이라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락을 받은 레카차 기사의 주인까지 추격 합세하고 나서야 차량을 정차하고 인적 상황을 밝혔다. 예. 그리고 이제 명함을 두고 예. 150만 원의 현금을 통장으로 보냈는데 피해자는 뭐 병원 차 수리비하고 병원비하고 뭐 해서 저희 얼마 받은 거로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다면 예, 예. 결국은 손석희가 이 차를 들이받아서 뺑소니 친 내용 중에 뺑소니 친 내용 중에 예, 예. 차도 손괴를 했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도 상해를 입혔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녹취록 보면 병원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 운전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 그 운전자나 그 차에 같이 탄 어떤 동승자, 승무원 등이 정차하여 이 사상자 구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 예. 이렇게 도주했을 때는 그것이 교통사고에서 네, 예. 이거는 뭐 경찰이 예. 당연히 대인 뺑소니는 처벌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랑 예. 법리랑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범행 후에 손석희의 행적이 매우 지금 이 고발장을 토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아스럽다라는 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사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건 신고를 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손석희는 이걸 하지 않고 현금을 지불했다. 그렇죠. 2010년에도 손석희는 현금 30만 원가를 지급했다 하죠. 예. 그래서 이건 좀 희한한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넣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1, 20만 원 넣으면 차량 기사도 뭐 그냥 조금 주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고 그렇죠. 피해자도 또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더 뭐 손해 1, 20만 원으로 할 수 있지만 150만 원까지 나오는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예. 또 이런 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괜찮다 했다가 다음날 뺑소니가 있으니까 그렇죠. 목이 아프다. 이 레카차 기사가 좋은 분이라서 그렇지. 맞습니다. 만약에 좀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예. 돈을 받고는 그 다음날 그냥 죽겠다 이래 되면 입원하면 뭐 돈 보낸 죄까지 있기 때문에 예.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꼼짝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를 하지. 돈이 아까워서 보험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공인이고 하면 더 보험 처리를 했었죠. 그런데 예. 이 사건이 이제 김웅 기자의 뭐 이런 폭로로 인해서 사건화되자 예. 사고 난 지 20개월 만에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운행 차량에 예. 동승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이제 확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혹시 피해자가
동승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를 확인하려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그 이제 박은 이제 예. 피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 범퍼가 찌그러질 정도면 예. 운전해보시고 아시겠지만 살짝만 스쳐도 차체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찌그러질 정도로 박았으면 이 차량 등도 깨졌다며. 예, 그렇죠. 라이트 깨지고 했으면 예. 그 정도면 큰 사고를 낸 거거든요. 예. 그럼 상식적으로 내려가지고 예.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예. 미안하다, 어떻게 뭐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예. 명백한 범죄 아니냐고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살짝 뭐 끓기듯이 자기가 정말 인지를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 사고라서 몰라서 갔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찌그러질 정도로 박아놓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예. 이 피해자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150만 원이나 지급을 했고 예. 자 이런 보상금의 규모를 볼 때 예. 사고의 규모가 좀 컸고 그렇죠. 충격도 컸고 예. 그런데 또 나는 사고가 난지 몰랐다라는 주장이 그러니까 저는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레카차 기사가 손석희와의 통화에서 예. 손 선생께서 후진해서 나가는데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손 선생 차량을 두들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라고 하니까 손석희가 맞아요 네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화에서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는 이 레카차 기사가 누구한테 예. 그 사고를 이야기했는 것만 알아내려고 하는 게 예.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는 다 또 대화 전화 통화에서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석희는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고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식시키려고 과거의 기억의 왜곡을 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레카차 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답변을 거부하면 지가 원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 김웅과의 소송에서 레카차 기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 언급하는 이거는 반공갈 행위잖아요. 협박이죠. 예, 이런 것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고 심지어 2010년에도 똑같은 케이스의 뺑소니가 이렇게 지금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럴 때는 거의 상습이라고 봐야 되죠. 맞습니다. 본인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 옆에 어떤 동승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무조건 튀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에서 두 번 다 그랬으면 확률 100%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손석희는 현재까지 이걸 뉘우치기는커녕 증거까지 인멸하려고 지금 이 동승자 부분에 대해서 예.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했고 그리고 마치 그 동승자에 언급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공갈까지 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고발장의 내용에 보면 손석희의 동선자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손석희는 자신의 지위와 인기를 악용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과 배척되는 관계자들을 공갈 혹은 협박범으로 몰고 있는 바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공갈 협박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석희가 자기가 지금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뭘 협박이라는 거는 전제가 뭡니까? 상대방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행위 없이 아마 이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상상. 저를 협박하면 예. 이게 약 먹었나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라 하지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최근 공개된 손석희와 피해자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레카차 기사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동승자가 손석희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고 네. 손석희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이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김웅 기자에게는 당시 동승자가 자신의 노모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어쨌든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있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고발장은 기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동승자는 이 사건을 목격한 주요한 참고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손석희 측에 유리한 참고인인 건데 예. 손석희는 이 사건의 정황에 대한 시비가 열린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을 왜 감추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고인이 어떤 이제 자신이 불리한 네. 이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는 네. 뭔가 좀 수상한 사람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주를 한 근본적인 이유도 동승자 때문이고 동승자의 진술은 이 손석희 사건의 시발점이 예. 뺑소니에서 비롯되었으니까 예. 이걸 동승자를 확인해서 동승자의 진술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할 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목격자고 예. 하니까요. 그래서 이 손석희의 범행은 레카차 기사의 진술을 확보한 언론 보도만으로도 뺑소니 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승자까지 확인해서 물어보면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확인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자, 손석희는 자신의 사회적 위신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정의를 파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 손석희의 범행을 고발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고발장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떤 이제 팩트가 이제 그 기사 언론에서 기사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예. 되게 논리적으로 예. 그 어떤 범행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법리적으로도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이제 고발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에서 진단서를 떼오라 그랬대요. 진단서를 피해자 진단서를. 아, 피해자 진단서. 예, 예. 진단서를 떼오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측에서는 한번 찾아보겠다. 여기서 피해자라고 하면 레카차 기사의 진단서네. 그렇죠. 김웅 기자야 뭐 맞고 난 다음날 전치 3조라고 했으니까 예. 진단서가 이미 첨부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예, 그럼 여기서 진단서라고 하면 이 10개월이 지난 예, 그 전에 예. 레카차 기사의 진단서를 떼오라.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녹취록이나 기사나 이렇게 다 보면 뭐 병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네. 뭐 어떤 그 정황상 네.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게 충분히 정황 증거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도 진단서를 떼오라라는 네.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나 음. 라는 좀 의심이 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특히 예. 특정한 정치 지향성이 명백하게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손석희가 문정권하고 어떤 관계라고 볼까요? 어떤 관계예요? 유착 관계라고 보지 않을까요? 그 유착 관계라고 보기 쉽지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속된 말 권력이 신여 어떤 사정기관이 권력이 신여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그는 저는 보수든 뭐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간에 네. 이런 어떤 사법부 네. 그다음에 어떤 사정기관 이런 데는 정말 네. 좀 도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중립적이고 정말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권력 눈치 보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연대라는 단체의 김상진 대표가 예, 예. 지금 이 고발장을 오늘 11시에 접수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예. 그, 자, 그래서 예. 이 특가법에 대한 그 특가법 위반
즉 도주 차량제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죄로 고발을 했죠. 예, 했습니다. 자, 경찰이 20개월 전에 레카차 기사에 진단서 운운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접수되었으면 수사를 해야죠, 이게. 수사를 해야 되지 예, 않겠어요? 왜 단서를 자꾸 달고 조건을 달고 뭘 해오면 해줄게 무슨 장사치도 아니고 예. 그 수사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찰에서 뭘 진단서를 떼오라고 그 고발장에 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가 있을 거라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를 하면 되지 왜 진단서를 떼오라 그럽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안 뗀 줄을 잘 알고 떼오라고 그렇게 역시, 말을 하는 거 아닐까요? 역시 고단수십니다. 예. 안 그래도 보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진단서가 있으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본인이 내가 볼 때 예. 상식적으로 봅시다. 예. 이 대표가 날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나한테 잡혀서 예. 그러면 내가 명함만 준다고 유명인이라고 예. 명함만 준다고 이 대표가 알아서 주시오 하고 다음날 얼마가 송금될지를 모르고 주는 대로 받겠어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나도 내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내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병원도 아프고 가봐야 되고 허리도 차도 아프고 수리해야 되고 차도 수리해야 되고 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잡으러 가는 동안에 저놈 잡아서 얼마쯤은 특히 레카차 기사 정도면 허구한 날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그렇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딱 계산 바로 견적이 바로 가장 예. 튀어나오기 좋은 사람이 정확히. 차는 얼마, 내 노력은 얼마, 예. 내 몸 상한 거는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150만 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예. 레카차 기사가 보내줬고 예. 설마 얼굴이 저리 알려진 사람이 명함 줘놓고 입금 안 하겠냐. 뭐 얼굴이 명함이잖아요, 손석희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50만 원을 그냥 송금함으로써 이 일이 일단락된 거지. 예. 그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이렇게 150을 손석희가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거래가 이제 왔다 갔다 한 건 결국은 이제 액수가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 예. 그 안에 이제 병원비 같은 게 이제 녹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레카차 기사를 불러서 예.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 이분이 내가 그때 뭐 그렇죠. 목이 아파서 다쳤다. 예. 다쳐서 예. 뭐 파스를 붙였든지 뭐 그렇죠. 한방병원에 갔든지 침을 맞았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래서 진단서- 수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찾아야지. 예. 그걸 고발하는 사람을 보고 진단서를 떼오라고. 떼오면 해주 뭐 해주- 고발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아닌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사회 정의든 어떤 이유로 네. 뭐 불법적 관행을 뭐 네. 개선시키든 이런 목적에서 제3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 그렇죠. 고발이잖아요.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고발한 사람은 제3자가 했다는 고발장 아닙니까? 고소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고발장은 접수하면 되는 거고. 예. 그 고발장 뭐에 그걸 접수했을 때 무슨 진단서를 어느 경찰서에 마포경찰서에 누가 그 말을 했어요? 마포 경찰서고요. 경찰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이름을 그냥 이 방송에서 맞아요. 까버리십시오. 맞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됩니다. 고발장 접수해서 어떻게 진단서- 당사자가 아닌데 진단서를 떼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자기가 그것도 수사의 일부로 자기가 이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진단서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자한테 불러서 떼오라고 하지. 그 고발인 보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오라. 그건 수사 의지가 저는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면 사회가 안 됩니다 이게. 자, 내가 참 요즘 우리 사회에 무슨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가 하는 걸 지금 하는 예를 들겠는데요. 노컷 뉴스가 손석희 의혹 이후 뉴스룸 여전히 신뢰가 47%다. 믿깁니까? 네, 이게 참. 자, 그러면서 25.1%가 신뢰가 떨어졌다. 그리고 27.9%는 이전에도 시청하지 않았고 지금도 시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지금 조사가 TNMS라는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대부터 60대 2,000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모바일 설문조사를 받았다는데
끝에 잘 보십시오. 응답률은 21.2%고 전체 응답자는 423명이다. 자, 423명을 갖다가 이렇게 이 설문 항목도 애매해요. 예. 손석희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를 물어야지 시청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예? 뉴스룸을 시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신뢰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손석희의 답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로 물어야 예.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건데 맞습니다. 뉴스룸을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놓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마치 손석희가 특히 신뢰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예. 전형적인 여론조사 왜곡의 사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석희 씨라도 뉴스룸은 계속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손석희의 신뢰다 이렇게 하는 건 꼼수죠, 꼼수. 자, 이제 주제를 마지막으로 바꿔서 짧은 예.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방과 후 영어 학교가 무산돼서요. 이것도 예, 좀 저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분노를 하는데요. 방과 후 그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가 정규 수업이 끝나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영어를 다 하는 겁니까? 이 원하는 사람 하는 거. 부모가 직장에 다녀서 예. 좀 학교에서 좀 애를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학년. 우환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하는데 그게 이제 큰 두 가지 역할과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 한 3만 원 정도. 예, 뭐 학교에서 한 달, 예. 애들 보고 3만 원에 그런 교육을 하는 예. 건 좋은 거네요. 예. 3만 원에 양질의 영어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영어 교육 시키고 싶은 예. 부모들은. 그래서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그런 저렴하게 양질의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거는 그걸 하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보조도 좀 있겠네요.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있겠죠. 운영될 수 있을 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워킹맘이라든지 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애를 어디든 맡겨야 되는데 학교가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학교 제일 안전하죠. 선생님이 계시고 예, 또 예. 같은 애들도 예, 예, 있고 하루 종일 보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예. 같이 놀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이제 그 어떤 역할과 효과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그 진보 교육 단체에서 예. 선행 학습을 조장한다. 라는 이유로 그 말이 뭐냐면 영어는 한 3학년 때 이후로 시켜라. 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글도 잘 모르는 1, 2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키냐 이러한 이유로 그걸 금지하는 법안을 냈고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금지가 되다가 1년 유예 정도 됐어요. 그게 되다가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집에 이제 돈이 없는 가정은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막 시위하고 해가지고 네. 1년 유예 되다가 작년에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거 허용하겠다. 1, 2학년 금지 안 하고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서 막혀가지고 막혀 있다가 지금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소한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3월부터 그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제 2월 국회가 안 열리니까 그게 무산돼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제 친구도 이제 다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들어갈 나이거든요. 이제 결혼한 친구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제 고액 학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어는 시켜야 되니까 고액 학원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디에 맡기나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국회에 가장 썩은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은 저는 자동으로 패스되는 뭐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국회 싸움 때문에 이렇게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아니 봐야 근데 되는 올해부터 거죠? 당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왜 2월 달에 처리하려고 그러고 작년에 예산 통과시킬 때 이런 건 다 묶어서 같이 해야지. 법안은 벌써 그때 있었을 건데. 있었는데 그때 기회가 12월 달인가 그때 예, 있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아는데 그건 뭐가 있냐면 아니 올해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이 무산되면 그 제도가 예. 안 될 정도 같으면 예. 모든 법은 예. 시행에 앞두고 한 6개월 전에 예. 마무리가 되거나 예. 추진이 결과가 나와야 예. 되지. 하기 직전에 코앞에서 통과시키니 안 통과시키니 하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 말도 안 되고요. 그 12월 달에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하면 사실상 거의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마찬가지인데 법사위에서 또 뭐 자구 수정이라든지 이제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이제
법사위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럼 안건이 한 50개가 올라와요. 예.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들 앉아가지고 이거는 통과시킬지 말지 막 정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법안을 이번에 처리할지 추리거든요. 50개 정도. 근데 추리는데 그 우선순위에 이 법안이 못 들어가지고 심사조차 이제 못 아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야 간에 별로 논쟁이 될 법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야 간에 논쟁이 되는 거는 빼고 논쟁이 안 되거나 합의가 서로 되는 것만 먼저 골라서 그렇죠. 예. 그걸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 심사 전에 무도기로 통과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국회를 어떻게 요즘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법안에 대한 워딩은 그때 법사위원장이 뭐 다른 중요한 법안이 많아서 이거는 뭐 올리지를 못했다 뭐 이런.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예? 예. 국회도 52시간 뭐 주 52시간 근무합니까? 그래서 국회는 야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게 왜냐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학부모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분노가 더 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건 진짜 막 확 어떻게 좀 뒤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예.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관행적인 업무 태만에 의한 그렇죠. 일이 발생했다.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니까요. 예,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